중고차 문제예요. 특히 이제 저희 뭐 20, 30대, 40대까지 이제 중고차를 많이 구매하시기도 하고 하는데, 제 차를 사셨는데 뭐 허위매매 이런 건 아니었고, 가서 차가 있었는데 그 차도 겉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했어요. 그래서 뭐 중고차 구매해 보셨으면 아는데, 성능 점검 기록부라고 해서 그 기록부 상에도 아무 문제 없는 차다 이런 것도 받고, 뭐 키로수 같은 것도 조작은 없었어요. 근데 차를 받고 한 이틀 정도 차를 찾는데 차가 갑자기 멈추는 거죠. 그래서 센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차에서 엄청난 기름이 막 유출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차에 엔진 오일이랑 뭐 그런 오일들이 다 새가지고 차가 경고등이 뜨면서 이제 운행 중지가 된 그런 사례였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성능 점검 기록부상 뭐 누유가 없다고 표시된 차였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틀 만에 다 샌 거니까 내 잘못으로 샌 건 아니고 분명히 차 자체에 원래 새고 있었던 차를 판 건데, 그걸 미처 눈치를 못 채고 차를 구매하셨던 거죠. 일단은 중고차를 구매하면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거를 중고차 업자가 구매자한테 교부해 주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요 사안의 경우 기름이 엄청 새는 차였는데 누유가 없다는 식으로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작성이 됐고, 그걸 교부받고 믿고 사신 거였거든요. 저희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니까, 사실 뭐 저희가 뭐 습관적으로 차 구매하러 가면 남자분들은 특히 뭐 여자친구 앞에서 차를 산다 그러면 본넷을 열고 이렇게 보는데, 사실 그게 뭔지 하나도 모르죠. 뭔지도 저도 그냥 열어보긴 하는데, 여기 뭐 워셔액 넣는 구멍이 뭔지만 알고, 사실 다른 장치들이 뭔지는 잘 몰라요. 그냥 열었는데 깨끗하고 뭐 좀 멋있어 보이면 그냥 닫고 이제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, 거기서 뭐 기름이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니까. 이분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누유는 없다고 표시돼 있는데 뚜껑 열고 자세히는 안 보신 거죠. 근데 봤는데 깨끗하고, 제가 알기로도 중고차 업자들도 그 엔진룸도 엄청 클리닝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팔거든요. 근데 사실은 속은 골마서 막 기름이 새고 있는 차였는데 그걸 보고 사신 거죠.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기름이 유출이 없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차가 기름이 유출되고 있었던 거잖아요.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, 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교부해주는 자동차 뭐 정비 업체가 있겠죠. 이 업체랑 중고차 매매 업자가 이미 한통 속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차 맡기면 돈 얼마 받고 그냥 바로 아무 이상 없는 차다라고 교부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성능 점검 기록부상의 내용이랑 다른 내용의 차를 팔았으면 이에 대한 뭐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환불이 가능한 사례다라고 일단 의뢰인한테 말씀드렸고, 이분이 이제 현금을 다 주고 구매하신 게 아니라 본인 차가 원래 있었는데 그 차를 주고 얼마 정도 돈을 더 얹혀 주신 다음에 새 차를 받아오셨던 거거든요. 이제 이런 걸 대차한다고 하시잖아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새로 받은 차는 빨리 반납을 해야 된다, 그래야 우리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환불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환불을 계속 거부해서 결국에는 제가 소송을 제기했어요. 나의 원래 차를 내놔라, 그리고 내가 그 차에 얹어준 돈을 내놔라, 그리고 내가 네 차 샀는데 잘못된 차를 팔아서 지금 손해가 계속되고 있는데, 그 손해는 이 차를 대차하기 위해서 렌트하고 있는 차의 렌트비 상당액이다 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. 그래서 8만 원에 의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것까지 제가 소송을 제기했었어요. 근데 이제 이 소송을 보면 차에 하자가 있었던 게 거의 분명해서 판사님께서도 이건 하자가 있는 게 분명한데 왜 환불을 안 해주냐는 식으로 피고 혜택 얘기를 많이 하셨고, 요즘 소송에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꼭 판결이 땅땅땅 나는 걸 판사님들이 추구하시질 않고, 이러한 사안에서는 조정화해 요구를 하세요. 판사님께서
조정 화해는 뭐냐면 두 당사자가 끝까지 갈 때까지 싸우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봐라. 그러면 일이 빨리 끝나니까. 이렇게 판사님이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저희 소송에서도 차 잘못된 거 판 건 맞다. 근데 너도 손해배상에 뭐 8만 원 꼭 받아야 되냐. 그냥 차 서로 다시 주고받고 줬던 돈만 돌려받고 하면 사실 뭐 끝나는 거지. 뭐 이거 손해배상액이 얼마냐 가지고 싸우지는 않는 게 좋겠냐. 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런 조정안을 저희는 받아들였고 그 중고차 업체에서도 받아들였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저희 원래 차를 되찾고 줬던 돈 되찾고 중고차는 그 이상한 똥차 다시 가져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건은 마무리됐어요. 결국 손해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봤죠. 왜냐하면 이 차량이 명의 이전이 되면서 뭐 이전비, 등록비 이런 게 드는데 이런 거는 다 이쪽 중고차 업체에서 부담하라고 판사님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었어요.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죠.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이런 걸 잘 아는 친구가 있으면 잘 아는 친구를 대동해서 같이 가셔라. 이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아시는 차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겠다라고 중고차 업자한테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좀 객관적인 점검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아는 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시고 거기서도 오케이 나오면 사실 이 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게 예방책 두 번째. 이런 거가 이미 물 건너 가서 잘못된 차를 나 가지고 있다 하면은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시면 제가 경험도 있고 사실 중고차 매매에 좀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도움 드리겠습니다.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